안녕하세요. 옹달샘 백기환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명상생활 2편 부모님과 함께 듣는 마음자서전 시간입니다. 이노뷰티 마음대화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옹달샘에서 워크숍으로 이제 이노뷰티를 진행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 이제 대화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워크숍에 이제 대화법을 넣었느냐 하면 결국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대화가 아닐까, 그리고 좋은 소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잘 해서 정말 이제 몸과 마음이 밝아지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과 소통을 잘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상과 타인과 소통을 잘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핵심은 소통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자기 자신과 소통을 잘 하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욕구 또는 소리,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불편함,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을 잘 풀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잘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회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냥 놀이를 한다든지 유흥거리를 찾는다든지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왜곡시키거나, 이거는 뭔가 내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없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왜곡을 한다던가, 아니면 투사를 시키는 방법도 있죠. 내 안에 들어있는 불편함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우리 가족이, 우리 와이프가, 우리 자녀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귀 기울이고 정확하게 잘 듣고 풀어가는 방법, 이거 이제 자기와의 소통의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방향은 타인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안에서 잘 풀리고 원활하게 되면 저는 대체적으로 타인과도 잘 소통이 된다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은 기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법이라든지 또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전문가적인 기술, 방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노뷰티 대화법, 이노뷰티 소통법은 조금 더 명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안에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깨어있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를 또는 느낌을 회피하지 않고 그 속에 그대로 한번 머물러 보는 거. 조금 있으면 분명히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건지 알 수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망가거나 왜곡하거나 투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느낌과 그 감정이 있다면, 어떤 풀리지 않는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가만히 귀 기울이고, 그리고 천천히 이제 호흡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어디서 비롯됐나, 이거를 나에게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집에서 가족들, 배우자와 있는 시간, 자녀들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관찰을 이제 하면서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지도 않아도 집에 있는 게 힘들다, 이거 자녀들 보면 짜증이 난다, 화가 올라온다, 욱한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이제 훈련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그 소통하는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우리 안에 심판관이 있다, 요거를 이제 인정해야 됩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많이 심판하죠. 판단합니다. 분별합니다. 나는 이거는 잘해, 이거는 못해, 부족해, 제가 보기에는 날씬한데도 계속 살이 많아, 살을 빼야 돼, 끊임없는 자기를 판단하는,
심판관이 자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게 이 부분을 얼마나 잘 다루고 풀어내느냐, 그 사람이 자존감이 높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누구에게나 있는 심판관. 이 심판관이 어디서 왔느냐, 뭐 이런 걸 분석하면 복잡하죠. 어렸을 때 교육에서도 왔고, 가정 환경에서도 왔고, 뭐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공동체의 어떤 문화,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 사회는 서로에 대한 어떤 뭐 배려 또는 또 윤리, 책임감, 공동체 의식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데, 그런 것이 잘못 작용을 하면 우리 안에 이제 심판관을, 아주 엄격한 심판관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래서 제가 쓰는 명상의 방법은 알아차리는 거, 탁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명상을 하면 눈을 감고 자기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요해지면 어김없이 어떤 생각과 판단과 이런 것이 무수하게 올라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딱 알아차릴 수 있는 힘, 그리고 예전에는 내가 10번 나를 판단을 했다, 심판을 했다 치면 5번으로 줄이고, 3번으로 줄이고, 2번으로 줄이고, 안 할 수는 없겠죠. 그게 또 굉장히 자기 삶의 이제 책임감과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또 기준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깨어서 하느냐,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계속 이게 심판을 내리면서 판단을 하면서 사느냐,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풀어내는 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소통법은 자기와의 소통, 두 번째는 타인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와의 소통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 심판관의 힘을 조금 내려놓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글쓰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상법 중에 글쓰기를 통한 명상법이 굉장히 효과적인 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저도 오래 했어요. 몇 개월 동안. 이 방법은 그 아티스트 웨이라고 하는 책에서 왔습니다. 줄리아 카메론이라고 하는 한 작가, 극작가기도 하고요. 영화 대본도 쓰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창조성을 회복하는 워크숍을 진행을 해서 이렇게 이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기도 한데,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 안의 심판관은 잠에서 딱 깨어나면 조금 있으면 바로 장착이 된다, 돌아온다. 그러면은 이 판단하는 기능이 살아나기 전에 그 길을 열어라. 창조성의 통로를 열어라. 그 방법이 뭐냐? 일어나자마자 흰백지에다가 써라. 뭐든지. 아무거나. 내용은 상관없다. 뭐든지. 근데 처음에는 막막하지만 일단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한 문장이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고 또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고 될 거다. 이 과정을 한 30분 정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관이 미처 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그냥 이 통로,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내 창조성의 근원에 이 통로를 연결을 시켜서 거기서부터 많은 어떤 아이디어, 감정, 생각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몇 개월을 꾸준히 이렇게 반복하면 굉장히 이제 사람이 이제 좀 자유로워지고 그 자기를 이제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조금 이제 내려놔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분이 줄리아 그분이 이 방법으로 자기의 막혀있던 창조성을 회복을 했어요. 어쨌든 명상의 핵심은 판단하지 않는 것, 좋은 것, 싫은 것, 나는 이게 좋은데 나는 저게 싫은데,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게 명상의 핵심이거든요. 자, 두 번째, 타인과 소통입니다. 타인과 소통은 어디든지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자녀와도 소통이 되고, 자녀에게도 적용이 되고, 부부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 어버이날 부모님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스승, 선생님도 생각을 하게 되고, 어린이날 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원리는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에게 심판관을 내려놓은 것처럼 타인에 대한 심판관도 내려놓자. 특히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떤 가족은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옛날에 상처받았던 일 끄집어내가지고 울고 웃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명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저에게 적용하는 심판관을 타인에게도 내가 과연 지금 심판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특히 그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나도 모르게 욱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특히 자녀에게는 내가 무언가 이 자녀에게 어떤 그 기대 또는 기준 이런 거를 많이 적용을 하는 걸 제가 발견하거든요. 저도 한 번씩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욱하는 마음이 나가지고 나중에 혼자 이렇게 반성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안에 그 심판관이 아직도 이렇게 판단을 계속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에게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남에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결국 자기가 자기에게 얼마나 편안한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편안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남에 대해서도 별로 그런 마음이 없는 거를 보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제 안에서 뭔가 불편함이 많고 풀리지 않을 때는 이 마음이 타인에게도 이렇게 나가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차는 자기와의 소통이지만은 2차도 마찬가지로 내가 타인과의 소통에서 뭔가 욱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때 이 심판관이 딱 나올 때 이거를 깨어있는 거를 알아차리는 그 연습. 그러니까 그 좋은 연습은 호흡이겠죠. 이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어떤 분노와 화와 짜증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느낄 때, 그리고 이 감정은 단순합니다. 몸에서 느낌이 있어요. 반드시 이 뭐 생각, 의식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몸에서 느껴집니다. 주로 어떤 분노와 화와 짜증은 가슴에서 뭔가 답답함이 훅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우울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거나 다운되거나 이런 현상도 뭔가 이렇게 쭉 처지는 몸에서 그런 느낌이 와요. 반드시 감정은 몸에서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뭔가 뜨거움이 훅 올라온다. 그거는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빨리 호흡을 이렇게 깊게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잠깐 마음을 돌리는 그 연습.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대화하고 그러면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연습이 잘 되고 나면 그 다음 연습은 마음속에서 자기 안에 이 어떤 자비심 그리고 연민을 키우는 연습을 평상시부터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 물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에게 풀리지 않은 어떤 상처와 용돈도 많이 못 받고 분명히 어떤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른들이 얼마나 그때 힘들었을까. 저분들도 그 어려운 삶을 헤쳐나가기에 굉장히 버거웠을 것 같다. 그러면 나와 똑같은 한 사람의 인간이구나. 나와 똑같이 저분들도 행복하고 싶었고 또 성공하고 싶었고 또 인생에서 여러 가지 좌절을 경험했고 그런 한 사람의 인간 존재로 생각하고 그런 연민 그리고 저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상처를 다 풀고 화해하고 지금 삶에서 더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훨씬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당장 부모님 앞에 가가지고 부모님 눈을 쳐다보고 이런 마음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부모님에게 마음을 내 기운을 쭉 보내면서 우리 부모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둔다면 직접 대면했을 때 훨씬 편하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생활 속에서 경험한 명상을 통한 소통법 여러분과 짧게 이제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욱하지 마시고 호흡하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